베스트픽 기업 분석입니다. 오늘은 단계적인 진통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미래 성장의 발판을 단단히 다지고 있는 기업이죠. 바로 두산 퓨얼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최근 발표된 실적이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는데요.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. 최근에 발표된 4분기 실적을 보면요.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.1%나 줄었습니다.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. 더 충격적인 건 영업이익입니다. 흑자는커녕 무려 7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아니, 이런 숫자를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이게 그냥 단순한 실적 부진일까요?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? 그래서 지금부터는요, 이 충격적인 실적의 겉모습 말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단순히 숫자에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회사의 전략적인 그림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.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재무적 대청소. 이게 뭐냐면요. 우리가 왜 큰 이사 가기 전에 묵혀뒀던 짐들 한 번에 싹 정리하잖아요? 딱 그런 개념이에요. 2026년에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전에 과거부터 있던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이번 분기에 그냥 한 번에 싹 털어버리는 아주 대담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분석입니다. 매출이 확 줄어든 가장 큰 이유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. CHPS, 그러니까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관련해서 따놓은 수주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된 게 아니고요. 2026년으로 인도가 밀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점이 좀 늦춰진 거죠. 이게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그 760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는 대체 왜 나온 걸까요? 여기에는요,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. 수익성이 나빠진 이유,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. 첫째는 과거 제품에서 터진 품질 이슈. 둘째는 예상 밖의 원자재 가격 폭등.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신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입니다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가 바로 이 CSA, 그러니까 장기 서비스 계약 관련된 품질 문제인데요. 이게 좀 심각해요. 예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서 19년에 만든 B그룹 제품의 핵심 부품을요. 원래 계획보다 무려 12년이나 앞당겨서 교체해 주기로 한 겁니다. 당연히 돈이 엄청 깨졌겠죠? 근데 진짜 문제는요. 지금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만든 C그룹 제품도 전부 다 뜯어보고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된다?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잠시만요. 지금처럼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계속 파고들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. 저희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두 번째 이유는 원자재, 특히 백금 가격 때문입니다. 원래 사업 계획 짤 때는 백금 가격을 $1,200 정도로 봤거든요. 근데 웬걸? 실제 연평균 가격이 $1,700를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. 이 차액이 그대로 원가 부담이 돼서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게 된 거죠. 세 번째는요,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SOFC 사업의 초기 비용 문제입니다. 이게 뭐냐면 공장은 새로 떡하니 지어놨는데 아직 쌩쌩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. 목표 가동률에 못 미치니까 고정비 부담은 커지고 감가상각비도 분기에 40억에서 70억으로 확 늘어났고요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반에 프로젝트 납기일도 못 지켜서 지체 상금이라고 일종의 벌금까지 물게 된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좀 답답하고 어려운 얘기들이었죠. 하지만 이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두산 퓨얼셀이 뭘 하려는 건지,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, 이제부터 그 본질적인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두산 퓨얼셀은요, 딱 두 개의 기술 기둥을 갖고 있어요. 하나는 지금 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, PAFC고요. 다른 하나는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, SOFC입니다. 특히 이 SOFC 사업은요, 전략을 좀 바꿨어요. 직접 완제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파운드리처럼 핵심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SOFC 파운드리 모델로 가겠다는 겁니다. 아주 영리한 선택이죠. 그럼 이 좋은 기술들을 대체 어디에 팔려는 걸까요? 지금 국내 시장이 좀 주춤하잖아요.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비장의 카드가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시장이죠.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입니다. 여러분, AI 데이터 센터가요,
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건 다들 아시죠? 근데 전기를 많이 쓰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올까요? 바로 열입니다.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. 그래서 이 전력 공급과 열을 어떻게 시키느냐, 이게 데이터 센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두산 퓨얼셀이 이거다 하고 솔루션을 내놓은 거죠. 지금 주력 기술인 PAFC 발전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,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. 흡수식 냉동기라는 장치랑 딱 결합해서 데이터 센터 냉방에 써버리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두산 퓨얼셀의 진짜 비장의 무기인 셈이죠. 왜냐?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 2개, 전력 공급이랑 냉방을 한 방에,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니까요. 실제로요,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미 익산 공장까지 와서 실사를 마치고 이 기술력에 오케이 사인을 줬다고 합니다. 이 정도면 뭐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야겠죠? 우와, 이렇게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?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. 좋은 얘기만 듣고 섣불리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.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.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공짜가 아니다. 지금 두산 퓨얼셀의 재무 상태표는요, 미래를 위해 성장의 통행료를 아주 비싸게 내고 있는 중입니다. 그 통행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 부채 비율입니다. 올해 173.6%로 예상되는데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내년에는 약 290%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에요. 이건 뭘 의미하냐? 당분간 재무적으로 상당히 빡빡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은 과연 언제쯤 보일까요?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힘든 시기가 끝나고 진짜 반등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4가지 핵심 신호들을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투자자라면 이 4가지 체크리스트 정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 첫째, 미국 빅테크랑 데이터 센터 수주 계약을 확정했다는 소식. 둘째, 미래 먹거리인 SOFC 공장의 수율이 목표치인 80%에 안정적으로 도달했는지. 셋째, 아까 말씀드린 C그룹 제품에서 더 이상 품질 문제가 없다는 최종 확인.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을 고객사랑 나눠 갖는 계약을 얼마나 확대하는지. 이 4가지 신호 등에 하나씩 녹색불이 켜지기 시작할 때, 그때가 바로 진짜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분석해본 두산 퓨얼셀.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나려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. 단기적인 실적 쇼크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너머의 큰 그림, 즉 가치의 변화에 주목하는 긴 호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 자료는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단순 참고용이라는 점,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